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준별 테스트 레벨 1 8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회차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1번 문제, 2번 문제는 기본 연산 문제니까 됐고요. 3번 문제는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별로 어렵지 않지요. 주어진 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만 파악하면 돼. 요거는 복소수의 연산을 물어보기보다는 분수식의 연산을 어떻게 잘 처리할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주어진 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 F A, B를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FA, B를 A-BI A 플러스 BI를 나누는 걸로 정의했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값을 대입할 거냐? A에다가 NA를 대입하고 B에다가 NB를 대입해보자. 즉 여기 대입하고 있는 숫자들에다가 똑같은 정수배, 실수배여도 상관없지 를 했을 때 그 주어진 식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NA 마이너스 NB i분의 NA 플러스 NB i가 될 거라서 그래서 분모도 n으로 묶어주고 분자도 n으로 묶어주고 그러면 주어진 식은 nn 약분될 거니까 뭐랑 동일해질 거냐면 A-BI분의 A 플러스 BI랑 같은 값을 갖게 될 거고 얘네들은 전부 뭐랑 같아질 거냐면 FA, B랑 같아지겠지. 요 분수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누구를 더하라고 돼 있냐면 F1,2에다가 F2,4에다가 F3,6에다가 F10,20을 더한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숫자들을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의 숫자들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여기 1하고 2를 대입하라 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좀 전에 대입했던 1, 2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있는 셈이냐면 2를 곱하고 있지. n을 곱하고 있다. 요 놈이랑 같은 형태야.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요 식의 형태의 값하고 얘하고 결국에 이 둘이 같은 값을 갖게 될 거다. 그러고 보면 얘는 지금 몇 배를 하고 있냐? 요 놈은 최초에 주어진 요 놈들을 몇 배 하고 있냐면 각각의 숫자들을 3배 하고 있으니까 n배 하면 전부 같아질 거라 그랬어. 따라서 요 놈들의 값도 전부 같아질 거다. 그래서 이들의 합은 총 항이 몇 개 있냐면 10개 존재하고 있지요. 10배 한 거랑 같아요. 누구를? F1,2를 이라고 쓰면 되겠지. 결국에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F1,2만 계산하면 돼. F1,2를 계산해보자. F1,2를 계산하면 1-2i분의 1 플러스 2i가 될 거고 분모를 실수화합시다. 분모 분자의 켤레를 곱해주면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2i의 전체 제곱 계산 완료해 주시면 얘는 5분의 얼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4i 여기다가 얼마를 곱할 거냐면 10을 곱한 게 문제의 정답이지요. 따라서 마이너스 6 플러스 8i P하고 Q를 빼래. Q에서 P를 빼래. 답은 14라고 쓰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4번 문제하고 9번 문제가 동일한 패턴의 문제인데 4번하고 9번을 같이 한번 해보자. 복소수의 값이 주어진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녀석을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풀기 편한 식의 값을 구한 후 문제를 풀러갈 겁니다.
일단 먼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값을 구하라고 하는 식을 간단히 정리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어떤 값을 물어봤냐면 4번 문제. x제곱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xy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의 값을 물어봤어. 얘를 간단히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앞에 있는 두 항을 x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y, 뒤에 있는 두 항을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y 제곱 x 플러스 y, x 플러스 y가 똑같으니까 x 플러스 y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인수분해를 마저 완료하니까 결국에는 뭐를 물어보고 있는 거냐, 얘는 x 플러스 y하고 x 마이너스 y 구할 줄 아니? 이거 물어본 거야. x가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i, y가 뭐라고 돼 있냐면 2 플러스 3i. 됐어. 그러니까 x에다가 무작정 처음 문제가 주어진 요 식에다가 x를 훅 대입해버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얘를 세제곱해야 돼. 얘 세제곱하고 싶니? 아우 나도 싫어. 이런 걸 세제곱할 생각하지 마. 간단히 정리하고 보니까 x 플러스 y가 얼마냐면 6i, x 마이너스 y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 이들을 대입하는 게 훨씬 간편하죠. 따라서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6i를 제곱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36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 먹어서 플러스 144가 답이 되겠지요. 복소수의 거듭제곱 생각보다 거추장스럽습니다. 복소수의 거듭제곱을 용감하게 그냥 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식을 간단히 정리해서 계산하기 쉬운 형태의 식을 만든 다음 문제를 풀러간다. 이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형태의 9번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면 9번 문제도 문제를 먼저 봅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뭐냐?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y분의 x제곱 y분의 x제곱 더하기 x분의 y제곱 더하기 x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을 물어봤지요. 그러면 문제에서 얘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여기 x에다가 주어진 복소수들을 y에다가 주어진 복소수를 대입하면 그 복소수를 4제곱 해야 돼. 어우 샤우, 난 싫어. 난 싫어.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얘를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앞에 있는 두 분수식을 통분해 주시면 얘는 xy분의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더하기 x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을 쓸 건데, 그러고 보니까 니네 요 인수분해 공식 외웠냐? 요 놈은 인수분해 공식이 있고요. 요 놈은 변형 공식이 있고요. 그 공식들을 대입해서 식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의 변형 공식은 뭐냐?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놈의 곱셈 공식은 뭐냐? 인수분해 공식은 뭐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여전히 제곱하는 게 하기 싫어. 그래서 한 번만 더 바꿔줄게요. 주어진 식을 한 번 더 바꿔주시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에다가
제곱 더하기 제곱을 변형 공식을 쓰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다가 xy를 한 번 뺄 거고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다가 xy를 3번 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x 플러스 y의 값을 대입하고 x 곱하기 y의 값을 대입하고 하는 게 문제 풀기에 훨씬 더 간단할 겁니다. 뭐 대입해서 값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결국에 4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9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할 때 그냥 생짜로 진짜로 용감하게 그 복소수를 다 거듭 제곱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그 연습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하고 6번 문제도 한 세트의 문제인데요. 복소수가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 성질에 대해서는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복소수를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복소수를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실수와 허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수학적으로 그러하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구분법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합한 구분법은 실수와 허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복소수는 실수와 순허수 그리고 실수도 아니고 순허수도 아닌 일반적인 복소수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B가 0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0이고 B는 0이 아닌 케이스, 세 번째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케이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복소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문제 푸는 게 편합니다. 즉 실수는 복소수 Z가 실수 부분만 존재하고 있는 형태의 복소수를 우리는 실수라고 부를 건데 이 실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는 제곱을 했을 때 양의 실수가 되고요. 켤레를 취했을 때 자기 자신과 같아집니다. 순허수는 실수 부분이 0된 복소수, 그러니까 허수 부분만 존재하고 있는 복소수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부르는데 그 순허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되고요. 켤레 복소수를 취했을 때 마이너스 Z가 될 겁니다. 그냥 복소수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즉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요 놈을 우리는 그냥 복소수라고 부르는데 얘는 특별한 특징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특징 두 가지는 실수 부분과 순허수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할 건데 5번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봤냐면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됐대.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는 건 뭐냐?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는 건 순허수다. 그래서 5번 문제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있는 Z제곱이 음의 실수 있대 라는 말에다가 밑줄 긋고 Z는 순허수라고 쓰면 되겠네. Z가 순허수가 됐다라는 건 실수 부분이 0 된다는 얘기지. 복소수 Z가 뭐라고 돼 있냐? x 곱하기 1 플러스 i 마이너스 1 얘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바꿔주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xi 요 놈이 z제곱이 음의 실수래.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는 건 뭐밖에 없냐면 순허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순허수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 0 돼야 돼. 실수 부분이 0 되기 위해서 x-1이 0 되겠네요. 따라서 x의 값은 1이야. 그래서 복소수 z는 뭐가 될 거니? i가 될 거다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고요. 6번 문제 바로 이어서 갑시다. 6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번 문제에서는 복소수 z의 제곱이 양의 실수가 된대. 복소수 z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1 플러스 i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i 플러스 5x 플러스 6 플러스 2i. 복소수 z를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 짓는 거. 실수 부분 먼저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i가 될 겁니다.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게 하래.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게 하고 싶어. 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되는 건 뭐밖에 없냐면 실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허수 부분이 0 돼야 될 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제곱을 하게 되면,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양의 실수가 되는 게 아니고 0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배제해야 되냐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양의 실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z가 0은 아니다 라는 걸 따지고 와야겠죠. 그러니까 허수 부분을 0으로 만들어 봅시다. 허수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1하고 2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2를 대입하면 누구도 0 될 거냐면 실수 부분도 0 돼 버리지. 따라서 x는 얼마가 될 거냐 하면 1이 될 거고요. 뭐 물어봤어? x가 물어봤네. 답은 1번이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8번으로 바로 갈게요. 8번 문제. 켤레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켤레복소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연습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켤레복소수가 나왔을 때 연산하는 연습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복소수 Z에 대해서 일단 복소수 알파가 먼저 주어졌네. 복소수 알파는 1 플러스 i, 복소수 알파가 1 플러스 i래. 그리고 복소수 z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2 알파 플러스 1. 자, 켤레복소수 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알파 바는 얼마가 될 거냐면 1 마이너스 i, z 바는 얼마가 될 거냐면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복소수가 복소수들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녀석의 켤레를 구하면 연산의 구성원들에다가 전부 켤레를 따로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z바는 뭐와 같아질 거냐면 요 놈이랑 같아질 겁니다. 됐어. 얘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z 곱하기 z 바를 바로 연산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모는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분자는 2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 알파 바 플러스 1로 되겠네요. 요놈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계산해주면 알파 곱하기 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바 플러스 1분의 4 알파 곱하기 알파 바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알파 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복잡한 복소수를 연산하지 말고요. 우리는 뭐만 연산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알파 바가 얼마냐? 요거 계산해주면 돼. 2야.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얼마냐? 요거 계산해주면 돼. 얘도 2야. 대입해주면 그만. 9번 문제는 좀 전에 했고요. 넘어가서 10번 합시다. 10번, 11번 두 문제가 같은 문제인데 복소수의 진입 판정을 묻는 문제는 복소수의 성질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복소수를 a 플러스 bi 꼴로 두고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10번)
복소수 z는 0이 아니래. 그러면 복소수 z를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a 플러스 bi라고 쓸 수 있어. 복소수의 진입 판정을 묻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 꼴로 둡니다. 그러면 복소수 z반은 a 마이너스 bi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억을 풀어봅시다. 기억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소수 z에다가 z바를 곱한 게 양의 실수냐고 물어봤어. 해봐.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0 아니라 그랬으니까 a, b가 모두 0인 경우는 빼야 돼. 여기서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는 제외가 돼 있어. 복소수 z가 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요 놈은 a도 실수고 b도 실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니까 당연히 양의 실수가 되겠지. 당연히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해 봅시다. 니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소수 z 마이너스 z분의 1 얘가 순허수일 때라고 했지요. 그러면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얘가 순허술의 실수 부분이 0이라는 거지. 정리해 줍시다.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 마이너스 bi 순허수? 실수 부분만 정리하면 되겠네. 실수 부분이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가 되겠네. 허수 부분이 b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플러스 bi 이렇게 되겠네.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0인데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얘가 0 돼야 돼. 그러면 그리고 b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b는 0이 아니어야 돼. 순허수가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요놈 0 되게 만들어 봅시다. a로 묶어주니까 따라서 a가 0이 되거나 아니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1이 되거나 둘 중에 한 놈이 되겠지요. 그러면 디귿에서 니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z 곱하기 z 바를 한 게 1이래. 이 케이스만 얘기했지. a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니은은 거짓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갑시다. 디귿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z에다가 z바를 더한 거. z 더하기 z바 한 거에다가 z 빼기 z바 한 거를 계산해보래. z가 a 플러스 bi 둘이 더하면 2a 곱하기 2bi 따라서 4abi가 될 건데 ab가 모두 0인 경우는 제외하라 그랬어. ab가 모두 0인 경우를 제외하라는 거는 둘 중에 한 놈은 0 될 수 있지. 여기서 a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이 주어진 계산한 값은 0이 될 거라서 그럼 얘는 0은 실수니까 반드시 순허수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이것도 거짓말. 근데 여기서 니은 문제 푸는 방식을 조금 달리 가져갈까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복소수의 참거짓을 묻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만약에 z-z분의 1이 순허수라고 한다면 얘는 뭐랑 같아질 거냐면 z바 마이너스 z바분의 1이랑 같아져.
엄마야? 아니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아져. 그렇지. 순허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켤레를 취했을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식을 하나 쓸 수 있습니다. 넘겨줄게. 그러면 z 마이너스 z분의 1에다가 z바 마이너스 z바분의 1을 더한 게 0 될 거야. 그러면 z 플러스 z바 빼기 z 곱하기 z바분의 z 플러스 z바는 0. 따라서 z 플러스 z바가 0이 되거나 또는 z 곱하기 z바가 1이 된다. 두 개가 나올 거야. 좀 더 간단합니다. 조금 사고력을 요구하는 풀이법이긴 하지만 요 순허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켤레를 취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이용하게 되면 니은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간편해집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 풀이를 모른다 하더라도 복소수의 참거짓을 묻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은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고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문제는 같은 풀이법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2번 문제는 복소수 i가 가지고 있는 순환성은 사주기지, 즉 i를 4제곱하면 1이 될 거야. 그래서 거듭제곱이 4의 배수를 기준으로 같은 식의 값이 반복될 거다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12번 문제는 제일 처음 있는 4개 항만 계산해 보면 됩니다. 뭐 그렇게 각자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9회차 때 뵐게요.